이걸 꽤 오래 입었는데, 근데 이걸 입고 나갈 때마다 꼭 듣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바이크 어떤 거 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피스로그 김영현입니다. 오랜만에 차에서 카메라를 좀 켰는데요. 어제 청소를 하다가 오랜만에 뭘 하나 발견했는데 그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서 옛날 얘기나 좀 하려고 매장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매장을 닫는 날이어서 매장 도착하면 바로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닫는 날도 거의 나와 있을 때 많으니까 혹시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착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견했다고 한 게 바로 쇼트 라이드 자켓인데 뭐 엄청 귀한 가죽 자켓은 아니고 연식 적당한 더블 라이드 자켓인데 자, 매장 들어가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네요. 이제 이걸 꽤 오래 입었는데 한 5년? 6년? 근데 이걸 입고 나갈 때마다 꼭 듣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바이크 어떤 거 타세요? 근데 저는 바이크 안 타거든요. 누가 봐도 바이크 탈 것처럼 한 10년을 입고 다녔었는데 그냥 언더본? 스쿠터라고 해야 되나? 바이크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한 3, 4년 정도 뚝딱뚝딱 하면서 타고 다녔었고 지금은 바이크 맘을 아예 접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바로 전형적인 포저입니다. FW 제품들 샘플도 시작했고 좀 있으면 유튜브 라이브도 시작할 거라 사실 뭐 찍을 게 아예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찍어보기 전에 뭔가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년 초 제 유튜브 제일 초창기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진짜로 포저지만 그래도 브랜드를 운영해 보겠다? 뭐 그런 다짐 같은? 늘 뭐 여러 분야에서 쓰여왔지만 아마 재작년인가? 그 슈프림 도산 매장 오픈할 때쯤 그때 패션 쪽에서 가장 핫하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쓰이긴 했죠. 밴드티 유행할 때도 밴드 음악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왜 입냐?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워크웨어를 입냐?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좀 뜬금없긴 하지만 늘 포저였던 제 인생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옛날 인스타 사진들을 좀 돌아봤어요. 이제 한번 갈아엎었어서 지금 게시돼 있진 않은데 제가 왜 포저냐? 포저 사전적 의미부터 찾아봤는데 딱히 정식 명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약간 사설 사전 같은 데 보면 척하는 사람?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옷 일을 한 10년 정도 해왔어요. 그 기간 동안 뭐 샵 스태프? 매니저 일도 해보고 스튜디오 일도 좀 해보고 뭐 패션 매거진 그런 일도 해보고 스타일리스트 비슷한 일도 해보고 옷 생산 일도 하다가 작년부터 브랜드를 해보고 있는데 어떤 직장을 가도 제가 늘 포저처럼 느껴졌어요. 일단 첫 직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첫 직장은 편집샵이었습니다. 원래 그림 그리는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옷을 엄청 좋아하진 않았고 그림 작업물들 베이스가 뭐 아메리칸 빈티지, 서브컬처 이쪽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옷들을 파는 편집샵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취업계를 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그림 그리는 직업은 안정적으로 벌기 힘듭니다. 제가 엄청 부자도 아니고 뭐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질 때까지 뭐 알바를 해야겠다 느낌으로 편집샵 일을 시작했어요. 여기부터 사실 포저의 냄새가 나죠. 옷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데 옷가게에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별로죠. 근데 제 대학교 선배들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진짜 잘 나가는 선배들도 그러니까 영 안정적인 직업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금방 그 꿈을 접었습니다. 진지하게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을 좀 일찍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점점 옷이 좋아지면서 제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막연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5년도? 한 딱 10년 전이네요. 그런데 제가 옷 브랜드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옷 관련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러워하는 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옷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옷 골라서 사본 것도 군대 다녀와서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엄마가 사주시는 옷, 뭐 여자친구가 사주는 옷, 뭐 그런 것만 입었고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 브랜드를 전개하시는 디자이너나 디렉터, 대표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옷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보통은. 그런 옷에 대한 경험들이 브랜드에 다 녹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계점을 많이 느꼈고 그때부터라도 진짜 옷을 많이 경험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리해서 많이 샀었습니다. 조금 과장 보태면 잉여금의 전부를 옷을 다 샀었어요. 월급 나오면 적금 넣고 좀 많이 넣었었습니다. 나중에 브랜드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남는 돈은 전부 옷을 다 사고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었지? 그때부터 투잡을 좀 많이 뛰었어요. 다행히 제가 그 그림 그리는 재주가 조금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도 일거리를 주시는 브랜드 대표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인스타 보니까 사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셔츠에 들어가는 그림들 그런 걸로 매주 하면서 받은 돈으로 밥을 먹었고 그렇게 1년인가 옷도 많이 사고 열심히 일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한계점을 느꼈어요. 아메리칸 빈티지 관련된 편집샵에서 일을 하는데 보통 그런 일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올드바이크 한 대쯤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뭐 할리 데이비슨이나 트라이엄프 같은 뭐 아무래도 뭐 할로드 베이스, 바이커웨어나 워크웨어, 뭐 밀리터리, 아메카즈라고 많이들 하셨었죠. 근데 저는 안 타봤거든요. 못 타본 거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거 타려면 기본 한 1, 2천은 드는데 뭐 비싼 건 억 단위도 필요할 거고 솔직히 뭐 핑계라면 핑계지만 그 취미 생활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뭐 거의 다 적금 넣어놓고 여윳돈 좀 생긴다 싶으면 옷 사입고 사실 아직까지도 취미가 없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예요. 최근에도 아까 저 라이더 자켓 보고 떠올랐던 게 그 옛날 생각들이 새록새록 났어요. 그러니까 저런 옷 입고 다니는데 저 진짜 빡세게 입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초퍼 커스텀 할리 타고 다닐 것처럼. 근데 바이크는커녕 조그만 스쿠터만 타고 다녔으니 스쿠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 진짜 재밌게 잘 타고 다녔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포저의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었어요. 아닌 말로 뭐 그때 좋아했던 프릴러스나 아니면 뭐 비즈빔 뭐 이런 브랜드 전개하시는 분들 보면 뭐 박물관에 있을 법한 올드바이크나 올드카 타시고 실제로 프릴러스 대표님은 그 유명한 바이크 레이싱 대회도 참가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게 다 뭐 본인 브랜드에 뭐랄까 그 다 반영되지 않나? 그 경험들이?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하고 조바심도 많이 났었어요. 아,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바이크는 진짜 타봐야겠다. 그렇게 편집샵에서 3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고 다음은 패션 매거진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아웃도어 캠핑 이쪽 관련된 잡지였는데 일본 라이센스 잡지였고 그래도 패션 쪽이 많이 두드러졌던 그런 잡지. 그러니까 거기 지원했던 이유는 브랜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 편집샵 일을 할 때 다른 편집샵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뭐 브랜드 하려고요 하니까 좋은 옷을 디자인하고 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방법도 고민해봐라.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브랜드를 하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처음엔 에디터로 지원을 했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디자인 팀 일도 조금씩 받아서 해보고 뭐 패션 카드 뉴스, 뭐 포스터를 만든 적도 있었고 행사 관련 팀 일도 맡기도 하고 뭐 행사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대행 업체든 입점 업체든 컨택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하고 매거진 팀 회의에 곁다리로 껴서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하나 뭐 어떻게 구현하나 그런 걸 어깨너머로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도움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느꼈던 게 결국 포전은 한계가 있구나. 암만 패션 비중이 큰 매거진이었어도 결국은 그 아웃도어 쪽 매거진이었거든요. 저는 캠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등산도 안 하고 뭐 자전거도 따릉이 타본 게 전부였어요. 뭐 트레일 러닝, 클라이밍, 뭐 취재만 다녔지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고 그때도 돈 조금 생기면 옷 사입기 바빴어요. 그래서 결국 컨텐츠를 기획하거나 만들 때도 뭐 행사 같은 거 관리하거나 할 때도 제가 한계점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제가 캠핑을 하거나 뭐 그런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당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포전은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매거진 일을 쭉 하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어요. 매거진 일은 진짜 투잡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야근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저는 투잡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다가 다른 편집샵에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스타일리스트지 전문적인 일을 하진 않았고 스타일링 짜고 모델 섭외해서 스튜디오 가서 실장님한테 촬영 요청 드리고 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때 스튜디오 촬영 일을 좀 더 그 지근거리에서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전에 매거진 회사에서도 스튜디오는 다녔지만 뭐 보정도 많이 배우고 그 이후로 그 사진 보정 매주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실장님한테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쭉 하다가 그 편집샵의 PB, 그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는 나연 그래픽을 그리게 됐거든요. 그때 또 한계점을 느꼈어요. 아마 2년에 걸쳐서 총 3가지 컨셉으로 나염을 기획했었어요. 뭐 세계 2차 대전 관련 뭐 캐릭터, 노즈아트 같은, 그리고 한 20세기 중반 뭐 바이크 레이싱 관련 나염, 마지막으로 스케이트보드랑 고전 영화, B급 영화나 서브컬처 관련된 그 문화에 관련된 것들, 맨 처음 말씀드렸던 바이크웨어를 입지만 바이크를 타지 않았던 저, 그거랑 조금 이어지는 느낌인데 그런 20세기 말쯤 서브컬처 관련된 나염을 그리는데 제가 그 문화 자체를 엄청 향유하거나 좋아했던 적이 딱히 없거든요. 그때쯤에 락밴드 티도 조금씩 올라오던 때였어요. 진짜 막 올랑말랑? 한 2020년쯤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밴드 관련된 나염도 그려보고 싶었는데 저 그때 밴드 오아시스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려봐도 뭔가 진정성이 전혀 없는, 그냥 나염 비주얼만 신경 쓴 그런 깊이가 없는 그래픽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혼자 막 독학한다고 없던 깊이가 생길 것 같지도 않았고 좀 서브컬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졌어요. 제가 일해봤던 샵들은 진짜 완전 옛날 세계 2차 대전 때나 뭐 어쩌면 뭐 그 전 19세기 한 20세기 중반까지 문화를 다루는 옷들이 많았어요. 뭐 미국 골드러시 시절의 데님이나 워크웨어, 그리고 옛날 밀리터리 베이스 옷들,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그 당시 바이크는 결국 못 탔지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그 포전은 아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서브컬처들, 음악이나 스케이트보드, 스트릿한 문화들, 그런 것들은 진짜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옷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건 분명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또 퇴사를 했습니다. 그맘때쯤 그 브랜드 하려고 들어놨던 적금도 만기가 가까워졌고, 그래도 브랜드를 하려면 옷 생산하는 것도 배워야 하잖아요. 뭐 옷 디자인하고 원단이나 뭐 부자재 발주하고 뭐 봉제나 후가공하는 공장 가서 뭐 핸들링하고,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직장들을 고민했었어요. 2군데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좀 큰 패션 브랜드였고, 그러니까 전 직장에서 다니던 그 스튜디오 실장님이 진짜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거기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제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브랜드 하시는 형님이셨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쪽 브랜드로 일을 배우러 갔습니다. 제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시는 샌드파이퍼를 운영하시는 형님, 그 형님한테 일을 배우러 갔던 이유는 일단 너무 좋은 형님이셔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어쨌든 브랜드 할 거잖아요. 할 거야, 힘들 거야. 망할 거야, 힘들 거야, 그거밖에 없죠. 더 속성으로 빨리 배울 수도 있었고요. 큰 회사를 가게 되면 물론 더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긴 하겠지만 뭔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뭐 한 1년은 원단 스와치만 보러 다니고 또 한 1년은 뭐 공장에 심부름만 다니고, 그게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이미 제 나이가 30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좀 더 형님께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형님이 제가 알고 싶었던 그런 서브컬처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형님이셨어요.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근거리에서 지내고 배우면서 저도 그런 문화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감사하게도 그 형님이 저 브랜드 할 수 있게 공장이나 지인분들도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저 브랜드 시작할 때도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신당 쪽에서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뭐 문화에 대한 갈망, 그래서 그 형님한테 일을 배우러 갔던 선택, 그런 것들이 전부 제 어떤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해요. 20대 반을, 30대 초반을 계속 포저로 살아왔고, 그러니까 진짜가 되고 싶다, 나도 그런 문화나 경험을 해보고 싶다, 저는 많이 해소된 느낌은 있었어요. 뭐 1940년대, 50년대 바이크를 타는 분들, 뭐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실제로 미국의 그 전설적인 밴드 공연장을 가서 직접 인터뷰하는 분들, 그린데이의 상업적인 성공을 실제로 목도했던 길먼의 일원에게 락팬들이라면 매우 궁금해할 만한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Yeah, so Green Day, that's a question we get a lot. 스케이트보드, 스트릿 문화를 좋아해서 미국의 진짜 스트릿 브랜드 아트 디렉터를 찾아가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물어보고, That's always been a thing. We had this big thing in the early 2000s here with the brand Independent where everybody wanted the logo. It sold out into bigger stores in the malls. Everybody was wearing it. You go to the grocery store and there were moms who were wearing big indie logos. It's out there. You can buy it if you want.
It basically just supports what we do. 아니면 일본의 서브컬처 씬을 이끌었던 브랜드 대표들과 함께 한국에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 모습들이 진짜로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자신도 그런 걸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뒤로 하고 두 달 전? 아직도 너무너무 모자라지만 사무실을 계약했고요. 브랜드를 시작한 건 작년이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포저입니다. 뭐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걸 배우고 브랜드를 시작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마음은 매일매일 들어요. 나는 왜 20대를 그냥 돈만 모으면서 지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많은 문화들을 경험하고 했으면 어쩌면 더 큰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별로 득될 게 없죠. 사실 지금도 뭔가를 경험하기엔 여력이 있진 않아요. 뭐 앞으로도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주는 그 주변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 문화적 소양이 적다는 제 미천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좋은 생각은 아닐지도 모르죠. 뭐 그래도 부끄럽진 않고요.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종종 여기 매장에 와주시는 분들 중에 본인도 브랜드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늘 그렇지만 그냥 잡소리만 하는 영상이 되긴 했는데 누군가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매장 방문해주시는 분들, 옷 구매해주시는 분들이나 뭐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다시 제 브랜드 제작기로 찾아뵙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